네, 이번에는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투웨이 아노바를 배웠는데요.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는 투웨이 아노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투웨이 아노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의 변수가 반복, 즉 시간이라든가 반복을 포함하고 있으면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문제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병원에서 새로운 아로마 테라피 치료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 투웨이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는 보통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어떤 실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치료제를 개발을 했을 때 하나의 그룹, 약을 투여하는 그룹의 전과 후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치료제 효과에 의해서 나온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외생 변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효과 때문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치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연구에서는 항상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실험군은 어떤 처치를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대상의 그룹이고요. 대조군은 그렇지 않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 또는 세 개의 그룹, 만약에 우리가 치료제가 여러 개면 치료제 1, 치료제 2 해서 실험군 1, 실험군 2 해서 그룹이 세 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룹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조군과 실험군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군은 우리가 개발한 약의 효과를 측정해서 약을 투여하는 그룹이고요. 대조군은 그렇지 않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그룹 간에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전에는 우리가 효과에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뭐냐면 실험군 대조군이 처음에는 동질한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요. 이 치료제를 먹은 이후에 어떤 차이 갭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증 전과 후의 차이를 재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약을 투여한 샘플은 실제로 어떤 하나의 A라는 병원에서 우리가 약을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향초, 수술한 이후에 이 수술 CS라 그래서 흉부외과 쪽에 대상을 해서 실험군, 대조군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흉부외과를 하나를 정해서요. 뭐 GS나 또는 다른 외과가 있으면 서로 외생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의 동질한 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 CS라는 흉부외과, 즉 흉부외과에 수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라는 하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반으로 쪼개서 한쪽은 실험군으로 두고요. 또 다른 쪽은 대조군으로 두게 됩니다. 똑같은 CS, 즉 흉부외과를 통일해야지 어떤 다른 걸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외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실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기 위해서 CS라는 조건을 우리가 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심장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분들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진통제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 진통제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아무는 게 좀 덜 하거든요.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진통제를 좀 적게 투여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체요법으로 이 아로마 테라피랑 같이 하게 되면 이 진통제를 좀 덜 맞게 되는지, 통증이 줄어드는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두 개의 그룹을 설정을 하고요. 즉 CS의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동시에 똑같은 그룹으로 정하고 이 두 개의 그룹을 실험군, 대조군으로 쪼개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통증을 재는데요. 이 통증 재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전에 두 그룹 간에
통증이 똑같다라고 우리가 측정을 한 이후에 약을 투여했을 때 일정 기간 이후에 이 통증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보게 되는 이 실험 연구였습니다. 자, 가설 이름 보시면 실험 전에는 그룹 간의 통증의 차이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증은 차이가 없다. 통증은 차이가 있다. 실험 전과 전에는 그룹 간의 통증은 차이가 없다 해서 실제로 실험에서는 얘가 나와야 됩니다. 사전에는 통증이 없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룹과 시점 간에는 즉 시점이 지나서 후에는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있게 나와야 되고요. 상호작용이 있으면 실험 후에 그룹 통증은 차이가 있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는 p-밸류가 0.05보다 커야 되고요. 얘는 작아야 되고 얘도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가 실험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체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인 A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치료 전, 치료 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 B는 그룹이 되겠죠. 한쪽은 대조군, 한쪽은 실험군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개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점에 따라서 전과 후를 측정을 해서 이 두 가지 통증에 대한 차이를 이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 값이 μd가 되겠죠. 그래서 요 차이 값들을 다 일일이 사람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페어드 샘플 티 테스트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페어드 샘플 티 테스트가 대조군에도 한 번 있고요. 실험군도 한 번 있어서 여기서의 차이와 여기서의 각각의 μd의 차이가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비교해 보게 되는 거죠. 자, 대조군, 실험군 이렇게 나눠주셔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또 여기도 개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대조군의 평균, 실험군 평균, 그 다음에 치료 전 평균, 치료 평균인데 이 각각을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의 변화량의 차이와 여기서 여기에 두 개의 차이, 요 μd와 μd, 예, 요 두 개의 차이가 같은지 틀리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치료 전에는 여기와 여기의 통증은 차이가 없어야 되고요. 치료 후에는 여기서 많이 이 갭이 벌어져야 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점에 사전에는 통증 간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대조군, 실험군 모두 다 우리가 CS를 했기 때문에 통증 측정을 했을 때 두 개의 그룹 간에 사람들 간의 통증 차이가 없어야 되고요. 근데 이미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다면 이 통증 차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보고 이 전체의 효과가 실험 효과라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는 통증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이후에 사후에 통증이 이만큼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을 치료 안 했을 때는 통증 차이가 변화가 많이 없었고 일정 부분만 변화를 했는데 만약에 실험군도 만약에 안 먹었으면 요만큼만 변했어야 되겠죠. 요 정도 변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 갭만큼 통증이 차이가 있었다. 즉 약이 이 통증의 차이를 유발했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실제로 자모비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